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바이든이 이게 지금 재선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예, 58.8%. 재선 가능성이 58.8%, 그러니까 50%를 넘은 거죠. 보통 이제, 지금 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딱 봤을 때, 바이든이 막 이제 뭐 연설하다가 막 뭐 쓰러지고, 뭐 또 뭐 넘어졌는 거죠. 뭐 잘못해서. 그리고 또 뭐 잘 까먹고 뭐 횡설수설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좀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뭐, 유튜버들, 특히 이제, 제가 좀, 이충근 박사, 이분 제가 좀 잘 보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를 상당히 좀 지지를 하고 또 좋게 보시고 또 그렇게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지지율도 지지율이고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워낙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랄까요. 좀 짱짱하고, 바이든은 자꾸 이제 막 졸고 이러니까, 지지율도 트럼프가 높은데,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것도 봐도 그렇고, 참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뭐 졸고 넘어지고 뭐 횡설수설 해도,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이번에 깨닫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바로, 뉴욕 증시였습니다. 증시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존스하고 이제 나스닥, 그리고 S&P, 뭐 세계 지수가 뭐 사상 최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국 증시 투자할 걸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국은 지금 뭐 3,000이 아니라 뭐 2,70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최고점이 뭐 3,300인가 400인가 그러지 않나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는, 그러니까 올해 최고점이고, 그러니까 올해. 나스닥은 올해의 최고점인 게 아니라 역사상 최고점인 거예요, 역사상 최고점. 그게 이게 제 아무리 뭐, 바이든이 뭐, 보수층, 특히 미국 보수층들이 봤을 때는, 바이든이 좀, 저거 좀 약하다. 특히, 여러 가지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도 약하고, 또 기업 친화적이지 않고 너무 나눠주기식이다. 또, 너무 약자 편 들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의 어떤 자유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강자존, 약육강식이라는 것을 좀 약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로 가는 게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보수 정당들이 자유주의 하면 되게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강자존이라는 뜻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뭐 개척 시대를 거쳐서 남북전쟁도 그렇고 강자존이 횡행했던 국가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뭐 남북전쟁도 하다 만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남과 북이 싸워서 남군이 거의 뭐 질이 멸렬해질 때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북군이 승리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승자의 논리에 의해서만 이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를 증명해 버린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 강자존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은 경쟁이라는 것을 상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경쟁에서 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썩 달갑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뭐 말도 막하고 저렇게 좀 뭔가 어린애 같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트럼프는 그냥 미국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뭐 유쾌하고 막 뭐 말도 그냥 직설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국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지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도 되게 막 유머러스 하잖아.
미국은 유머러스하지 않은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 뭔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거나, 뭔가 좀 심각한 사람들을 별로 그게 썩,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이란 나라를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자질로서는 충분하죠. 왜? 진지하진 않으니까. 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뭐, 약간 살짝 들떠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간에,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 그래도 트럼프가 재선하기 좋죠. 바이든이었다 그러면 바이든이 재선한 것처럼 트럼프가였다 그래도 트럼프가 재선하기 좋을 만큼 지금 상황은 현직 대통령이 다음을 이어가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 증시가 너무 좋아요. 주식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와 미국 정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관계를 보면은 나오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제 바이든이 다시 재선할 거라는 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과 같이 한국은 어떨 것이냐고 했을 때 한국을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랑 약간 좀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연관관계를 크게 짓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일단 코스피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박스피라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늘 우상향한다는 느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대통령 탓을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라든지 우리가 소위 해서 공매도라든지 뭐 이런 또는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화두를 크게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근래 이제 2, 3년 정도에 그리고 박순학 작가 같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특히 어떻게 보면 증시에 관련된 그런 올바름에 대한 어떤 갈급함, 공매도라든지 금투세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기도 하고 또 그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목소리가 커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식에 근거한 나라잖아요.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식에 근거했다고 얘기하냐면 나라를 새로 만든 거잖아. 19세기에. 18, 19세기에 나라를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막 오랜 전통을 가지고 봉건주의 시스템을 막 뜯어고치면서 온 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처럼 막 이전에 막 사무라이가 난립하고 막 선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양반 쌍놈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근대의 어떤 지성들이 모여가지고 계몽주의 사상에서 근거해서 근대의 지성들이 신대륙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새로운 어떤 사상과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에 근거해서 나라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좀 만든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구제도에 대한 어떤 뭐 답습이라든지 뭔가 구태의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밖에 없죠. 판을 원래 새로 깔았으니까 뭐 신도시라는 거지 말하자면 신도시 딱 그런 부분을 깔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잖아요. 사실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 이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조선시대였다가 갑자기 일본이 와서 식민지가 돼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또 식민지였다가 또 6.25가 터졌고 완전히 다 없어져버리고 거기서 다시 나라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근래 100년 동안의 이 번역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어메이징 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말도 안 되는 상황. 넌센스. 미국은 센스, 우린 넌센스의 상황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어떤 의견들을 우리가 또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린 증시라든지 이런 주식시장도 매우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거야.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틀리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에 어떤 뭐랄까요? 거의 모태죠. 물론 런던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하지만 뭐 런던이나 미국이나 뭐 그게 그거지.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자본주의의 어떤 아버지 격이 이제 미국이에요, 사실은. 영국도 영국인데 거의 뭐 미국이라고 봐야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어떤 자본주의라든지 증권시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거의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에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주식 수익률이라든지 한국 코스피 지수라는 것이 대통령 대선과 또는 이런 대통령 선거가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에 선거가 있으니까 좀 오를 수는 있다. 이런 정도지. 뭐 거의 뭐 떨어질 뻔한 사람이 주식 수익률이 올라가가지고 다시 재선된다. 지금 바이든처럼. 바이든은 지금 트럼프보다 말도 안 되게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미국 코스피, 이제 뉴욕 증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도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이제 이재명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뭐 공매도라든지 또는 뭐 금투세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시큰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도 지금 본인들은 되게 뭐 되게 앞서 나가는 사람 거 같고 되게 민주당 뭐 대표로서 상당히 뭐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은 되게 뒤처지고 있는 거야. 지금 되게 뒤처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있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중도층들이 매우 앞서 나가고 있고 매우 변화를 빨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너무 늦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개혁신당의 뭐 이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정확히 보고 금투세 관련돼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이준석이라든지 개혁신당이 이기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금융 전문가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목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도층들이 상당히 지금 뭔가 바뀌고 있고 저 사람들이 뭔가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있네? 이런 모습을 너무 빨리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걸 뭐 국힘의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그걸 다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특히 민주당. 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라리 국힘은 돈을 보는데 돈의 흐름을 보는 건데 민주당은 너무 이데올로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전에 어떤 독재 반독재 이런 개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도층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그냥 옛날처럼 반독재 뭐 검찰 독재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에 근거한 실용, 늘 말씀드리면 상식에 근거한 실용을 지금 해달라. 실용주의를 일으켜달라. 말 그대로 그냥 밥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1등 나오고 박정희 2등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박정희가 뭐 하는 거야?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자는 말만큼 더 명확한 말이 어디 있어요? 잘 살아보자는 말이 더 명확한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그냥 우리 주 5일 합시다. 남들 전 세계가 다 하는데 우리 왜 못해? 뭐 이런 정도. 장인이 뭐 빨치산이면 만 원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너무 상식적인 얘기들.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권위주의라는 것에 대한 혁파. 그러니까 노무현은 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주의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근대적인 어떤 행태잖아요. 그리고 봉건적인 잔재지. 그러니까 어떤 상식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 다른 어떤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현실과 다르게 좀 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양반과 쌍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권위주의. 뭐 검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좀 더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것처럼. 권위주의. 뭐 50이라든지 560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 가장 싫어했던 거는 불필요한 대접인 거야. 그리고 너무 부적절한 대접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이지. 예. 그리고 박정희는 뭐예요? 너무 못 사니까 그냥 잘 살아보자. 너무 임팩트가 팍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증시의 어떤 공매도라든지 금투세도 뭐예요? 공매도 같은 경우는 박정희 개념인 거지. 뭐야 이게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이게 뭔 개소리야. 박정희하고 노무현 같은 개념이야. 일반 개인이나 기관이나 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하고 또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무슨 도움이 돼? 당장 없애버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와 노무현이 있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투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박정희와 노무현 같은 분들이 계시면 바로 바꾸라 그러지. 왜? 금투세 있으면 우리가 수익에서 그 1조 얼마를 걷기 위해서 수백조가 수천조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짓을 뭐하러 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맨날 모여가지고 매일매일 무슨 막 수출 진흥 회의 열고 수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 빨리빨리 없애버려. 막 전화해가지고 코트라 직원들 일 잘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지원하라. 그리고 모든 어떤 악습들 이런 거 빨리빨리 치워라. 이런 부분들. 그 어떻게 보면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지시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박정희의 매력이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지금 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앙시앙리즘, 본인들이 앙시앙리즘인 걸 모르는 거야. 본인들이 이미 구제된 거예요. 뭐 개딸이냐 양아 이게 오히려 구제된 거야. 이게 어제 프랑스 혁명 때 일어났던 그런 어떤 공포주의,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이재명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거야 말하자면. 본인이 마치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들의 목을 날리면서 뭔가 구제도를 없애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인 자체가 이미 공포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개딸이니 뭐 양아니 다 그런 사람들인 거야. 막 그 로베스피에르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악인 거지. 예, 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라든지 뭐 소위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제 못 보는 이유도 본인이 이미 가장 큰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본인은 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뭐 이재명도 대통령 뭐 거의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좀 뭐 국힘 쪽에서는 좀 누가 대통령 될지 우리무중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싶든 간에 지금 반드시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한국의 수준이 거의 미국에 근접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정치 아직도 옛날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팍 꽂아쳐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매도 얘기 많이 하고 금투세 얘기 많이 하면 그게 바로 대통령 되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헷갈려 돌아가지고 금투세를 끝까지 폐지하지 않고 유예시킨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어떤 공약을 하면 성공하냐면 금투세 반드시 폐지시키겠다. 이재명이 올려놓았던 금투세 내가 반드시 저거 폐지시키고 공매도 뭐 전사나 뭐 상환기간 반복비율 이런 거 정확히 지킬 수 있게끔 내가 다시 한 번 더 감독 관리 잘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다음 대통령은 그냥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결과로 증시가 계속 올라가면 그분은 소위 얘기해서 그분이 그 몸담은 정당은 또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다음 대선의 로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앞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꼭 봐야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주식 수익률이 모든 걸 결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